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변리사 이제 기출 강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단원별 문풀 예상 문제죠. 이제 예상 문제인데, 일단 이제 104쪽부터 이제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오면은 보통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자, 요렇게 진행을 이제 합니다.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꼼꼼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1, 2, 3교시를 걸쳐 가지고 제가 한 20문항씩 해설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시마다 한 6, 7문제씩 리뷰해 주고 정리해 주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변리사 스쿨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뭐 종합반이 됐든지 단과 학상이 됐든지 촬영한 걸 중심으로 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듣고 기출을 갈로 닫고 요거죠. 요거까지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단원별 문풀로 들어오면 되고, 기준은 요 기출까지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필수 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많이 보시면 되고, 단원별 문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필수 컬이가 마치면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하고 이런 게 많을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대비하는 거니까 예상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때하고 기출 때 못 받는 문제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4쪽 1번부터 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바로 들어가자. 1번. 자, 진화체계입니다. 진화체계. 자, 진화체계인데, 자, 1번은 뭐냐면 진화체계에서도 생명이죠. 생명. 자,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제 물었는 겁니다. 생명 현상. 그러면 아닌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물었죠. 그러면 당연히 생명에 대한 거를 고르려고 노력하면 돼요. 생명에 대한 거. 1번. 자, 그 물질 대사라고 나오죠. 물질 대사. 그럼 생명은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지 물었죠. 생명은 물질 대사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변리사를 공부하니까 관련해서 물질 대사가 뭐가 있을까? 뭐 전부 다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전부 다 하면 안 되고, 공부했는 것 중에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생명체는 세포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합성이라는 대사를 하죠.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오, 맞아.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변이라고 있죠. 자, 변인데 이거 좀 풀었으면 이런 거죠. 우리 변리사에서 배운 걸로 치면 돌연변이죠. 예, 돌연변이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칠 때는 돌연변이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돌연변이에서 생명의 다양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외부의 자극이죠. 자극에 대해서 뭐 하느냐면 반응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의역을 할 수 있느냐면, 갈로 딱 치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라는 것은 왜 반응합니까? 뭐 죽으려고 반응하는 건 아니죠.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일정하게.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거 봐봐, 이거는 단백질 덩어리로 돼 있다. 뭐 이런 거 결정 동그라미 쳐요. 결정이다. 단백질 덩어리로 돼 있다. 이거는 무생물이죠, 무생물. 맞죠? 그냥 덩어리야, 덩어리. 결정체. 다섯 번째. 4번이 정답 되겠고, 그 다음에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한다고 이제. 자, 그러면 이것도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노란 색깔로 복제를 한다. 뭘 복제할까? 생명의 구성 요소인 유전 정보죠. 유전 정보를 복제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왜 복제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줘. 개체가 있잖아. DNA가 2배가 되면 모두 2배가 되느냐면 개체도 증폭을 하죠. 예를 드는 거지. DN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DNA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DNA가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명체가 하나가 있었잖아.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게 생명체야. 내가 이거를 2배가 되고 싶잖아. 2배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 DNA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 DNA라고 하자. DNA를 이렇게 해가지고 2배로 만들면 되죠. DNA를 예를 들어서 복제를 하게 되면 생명체가 2배가 될 수 있죠. 이게 또 생명 현상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자, 이제 리딩 한번 해봤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했을 때 생명 현상에 대한 것도 공부를 좀 했고, 아닌 것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결정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생물적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 자, 이제 1번 정리 딱 해놓고, 적어놓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 분류에서, 어떤 거를 좀 다루려고 하냐면, 5개라고 있어요. 거기 줄 거면, 뭔 개냐면, 5개가 있어요. 5개. 자, 5개입니다. 5개. 자, 5개가 있는데, 5개는 5 킹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우리가 또 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적어볼게. 우리가 크게 나누면 2개야. 원핵과, 그렇지. 원핵과 진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2개야. 이 영역이라고 하면 됩니다. 2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이제 5개를 적어야 돼. 5개를. 한번 보자. 요게. 원핵을 우리가 모네라계라고 합니다. 모네라. 자,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는 헷갈리면 안 되죠. 원핵이고 원생 생물은 뭐냐면 진핵입니다. 진핵이죠. 진핵. 요거 진핵이죠. 원핵이 아니야. 원생은 진핵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균계가 있어요. 균계가 있고, 식물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동물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AX 요거는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거죠. 곰팡이가 요런 게 돼 있고요. 원생 생물이 우리 뭐 바다에 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조류 이런 거 있죠. 조류 뭐 녹조류 이런 거 있잖아. 녹조류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봤죠? 아메바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아메바. 그 다음에 뭐 식물하고 동물은 말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식물이고 동물이니까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거를 원생 식물이라고 하면 되고, 아메바 이런 거는 원생 동물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흐름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요렇게 흐름 잡으면 자, 되겠죠. 그래서 요게 5개의 개야. 5개의 개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걸 한번 골라보라고 했죠. 지금 보니까 1번에 모네라, 2번에 원생생물, 4번에 식물, 5번에 동물. 빠져있는 게 균계인데 미생물계라고 하면 안 되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그래서 미생물계를 없애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균계라고 하시면 돼요. 균계. 알죠? 균계라고 이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균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균계. 그래서 1번은 생명 현상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봤고, 2번은 5개의 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는 공부가 됐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변리사 기출 이런 걸 제가 정리를 해드렸잖아. 보면은 이제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오죠. 변리사는. 그래서 변리사 기출을 꼭 보셔야 됩니다. 변리사 기출인데 제가 이제 그 23년치 기출을 정리를 해드리잖아.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변리사 학원에서는 내가 제일 많이 정리해 줍니다. 23년치 기출이 제일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을 최대한 많이 제가 정리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원핵과 진핵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다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꼭 아까 얘기했죠.
단원별 문풀도 문풀이지만 기출을 제일 많이 보는 게 제일 장땡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독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경쟁자들 정해져 있어요. 15년치가 제일 많이 정리합니다. 알겠죠? 15년치 지금 뭐 학원 우리 말고 딴 데 있잖아. 딴 데 굳이 얘기 안 해줬다. 몇 군데밖에 없잖아. 보통 15년치하고 많이 해도 20년치 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무조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정리하거든. 제가 제일 많이 정리해. 그래서 요걸 제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여기다가 약간 이제 추가하는 거야, 지금. 단원별은.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자. 3번에 보면, 자,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은 별표를 2개 쳐보세요. 자, 3번에 별표 2개. 3번에 별표 2개. 자, 3번. 자, 2개 쳐보세요. 자, 진화 과정에 대한 겁니다. 진화 과정. 그래서 1교시 때는 주로 진화 쪽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1챕터로. 왜냐하면 진화는 거의 나오진 않아. 근데 제가 오늘 1교시 때 정리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돼. 그러면 진화 문제는 변리사에서 내면 여기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 놓자. 원시대기의 변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잘 들어야 돼. 우리나라 이제 교과서 기준인 거고, 절대 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여기 또 내가 가르치다 보면 간혹 그 지구과학 있잖아. 그 학생들 중에 공대니까. 지구과학 석사나 박사 있는 애들이 일이 또 따져요. 선생님, 요즘에는 지구 초기 환경이 산화성 대기라는 네이처 논문이 있던데요. 익하고 앉아 있어요. 지구과학 그 박사 과정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구과학 교수 하시면 돼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변리사 스쿨에서 변리사 자연과학 과목에서 요렇게 바라본다는 거를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최신판 있잖아. 최신판을 읽어가지고, 선생님, 지구 초기 원시 대기는 산화성 대기라고 네이처에 지난 후에 나왔는데요. 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구과학 교수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변리사 돼야 되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지? 자, 갑니다.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지구과학 막 박사 과정 애들 중간에 하다가 변리사 공부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럼 별의별 얘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정리하세요. 1번. 우리가 초기 지구는 그냥 우리 교육과정상입니다. 교육과정상 기본적으로 산소가 희박하다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알겠죠? 네이처, 사이언스 최신판으로 풀지 마세요. 최신판으로 풀지 마라.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절대로 4번, 5번으로 가져가지 마, 제발. 그런 애들이 있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환원성 대기야. 그래서 1, 2, 3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2번에 보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산소가 희박한 환원성 대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기죠, 무기. 산소 말고 다른 호흡을 해야 되니까 유기가 아니고 무기호흡이죠. 무기호흡. 무기호흡을 하면 독립이 아니죠. 종속 영양 생물이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출현을 해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종속 영양을 하면서 뭐를 발생을 시키냐면 CO2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O2를 먼저 발생시키는 게 아니다. 이게 포인트야. CO2를 먼저 발생시킵니다. 알겠지? 그러면 CO2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 CO2를 이용하는 생명체가 나오는데 요게 여러분들 누구냐면 요거는 외워두면 좋아요. 변리사 기출할 때도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글자 나왔을 때 요렇게만 돼 있으면 돼. 이거 그때 변리사 기출할 때 남세균이라는 말 나온 것 같은데 그 정도 복습돼 있으면 돼. 그 기출 공부할 때. 그럼 남세균이
CO2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최초에 뭐를 했어요? CO2를 이용하고 강합성을 해버렸어. 강합성을 해가지고 뭐 했느냐면 그렇지. O2를 발생시켰어. 자, 그러면 빨간 색깔 준비 한번 해볼게. 한원성 대기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CO2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남세균에 의한 O2가 발생했어. 그럼 일단 요 순서로 따라가면 일단은 답은 나와야 되죠. 2번이 정답돼. 맞죠? 2번이. 요 정도만 해도. 2번이 정답됩니다. 맞죠? 2번. 2번이 정답되고 조금 더 얘기 만들어 갈게. 그러면 이 O2가 발생을 하면 UV 하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O2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게 누구냐면 O3죠. O3가 이제 UV 하에서 O3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까칠하게 들어가게 되면 남세균이라는 생명체가 O2를 만들었지만 O3는 생명체가 만든 게 아니고 UV 하에서 O2를 가지고 O3를 만드는 겁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다시 O2는 생명체가 만들었지만 O3는 생명체가 만드는 게 아니야. UV 하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져옵니다. 요렇게 지구를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지구가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이제 현기성이죠. 계속 현기성으로 오다가 O2가 발생하면서 바뀌기 시작하죠. 뭐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호기성 지구로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 바뀌는지 물을 수 있어요. 남세균 때문에 바뀌었다가 답입니다. 알겠죠? 식물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식물 아니다. 알겠죠? 식물 아니다. 그래서 남세균. 그 다음에 O3는 오존이잖아. 그러니까 오존은 어떤 얘기 하느냐면 오존이 만들기 전에는 지구는 주로 물 속에서 숨어 지냈죠. 맞죠?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수생 생태계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물 속에 다 숨어 지냈어요. 오존층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요거죠. 육생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육생. 그러니까 오존이라는 지구 코팅제죠. 지구를 코팅하잖아. 지구를 코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구를 코팅하니까 이제 안전해지니까 수생에서 육생으로, 육상이죠. 육생까지 말고 육상이라 하죠. 육상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다 숨어 지내다가.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 한번 해볼게. 호기성 지구는 누구 가지고 얘기합니까? 주어가. 주어 싸움인데 O2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생에서 육상으로 오는 거는 누가 주어가 되느냐면 오존입니다. 오존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기선지 보세요. 보기선지를 구성할 때 O2가 먼저냐 O3가 먼저냐가 무조건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유형 나오면. 그러면 누가 먼저냐면 O2가 무조건 먼저고요. O3가 무조건 나중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어렵게 내보면 변리사에서 호기성이라는 언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육상이라는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육상 나오고 호기성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맞죠? 노하우지 이게 문제 풀 때 이렇게 갈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호기성 지구가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상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험 치는 게 변리사 그 1차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괜찮았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고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대비. 그래서 기출까지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조금씩 양념으로 뿌리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4번으로 초대합니다. 자, 요거 정리해 두세요. 이렇게 정리. 5초 드릴게. 5초 드릴게요. 5초 드릴게요. 자, 되겠죠? 5초.
그리고 그 단원별 문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때 보통 어떻게 듣는 게 좀 좋으냐면 한 20문제 정도 읽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지 말고 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풀라고 하면 또 막 열심히 막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20개 정도를 이렇게 읽어 오면 돼. 20개 읽고 온 다음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쭉 되겠죠. 들으시면 되고 여하튼 여러분들 뭐 지금 생물도 하고 다른 과목들도 할 건데 지금 몇 월이고 지금 우리 9월인가? 9월이죠. 9월. 저 9월인데 보통 이제 9월부터 뭐 보통 이제 뭐 하냐? 자연과학 요즘에 하나? 어때요? 요즘 분위기 어때? 요즘 그 실강 학원 분위기는 어때요? 이제 법은 끝이 없죠. 법은 계속 해야 돼. 법은. 그 변리사 스쿨에서도 보통 1, 2월하고 3, 4월 달은 보통 현장 출석률 좋잖아. 그러다가 약간 포텐시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떨어지듯이 이거 쭉 떨어지죠. 이렇게 전자. 여기 최종 전자 수용체가 있고 맞죠? 여기 우리 생물 공부하면 맞죠? 근데 이제 전자의 위치 에너지 떨어지듯이 계속 떨어지는데 아마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그 끝까지 그 복습을 하고 끝까지 해독을 하는 애들이 1차 시험을 합격합니다. 되게 보면 알겠죠. 외로운 싸움이거든.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9월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다 나가 떨어져 있을 거야. 처음에는 뭐 민법 딱 수업 들으면 거의 강의실 꽉 차 있잖아. 근데 이제 지금은 딱 민법 딱 들어가면은 이제 현장 학생들도 좀 줄어들어 있고 아니면 또 혼자 공부하죠. 이제 혼자 하고 뭐 요즘 워낙 인강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강을 듣죠. 맞죠? 그 시간에 막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그냥 한 1.5배속. 그러면 들어왔다가 다 나가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촬영해 놓으면 애들이 내가 말이 안 빠르잖아. 말이 안 빠르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한 1.5배속 들으면 딱 좋아. 맞죠? 지금 좀 천천히 하잖아. 그래서 1.5배속. 그러니까 성질 급한 애들은 2배속도 갑니다. 그러면 좀 오바지. 2배속 하면 오바인데 하여튼 1.5배속에서 이렇게 쭉 듣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기본하고 기출 잘 하길 바라고 그럼 지금 9월 달인데 여기는 그러면 생물은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뭐 자연과학 하고 있어요? 어떤 과목? 지구과학 빼고는 다 그럼 베이스가 지구과학은 다 아는 거지. 전공이 어떤 전공? 과. 생물이면 다 아는 거 아니야? 진짜. 생물 베이스면, 그럼 잘 따라올 수 있겠네, 생물 베이스. 그러면 법이 빡세겠네, 지금. 괜찮아? 힘들어? 1월부터 있었는데, 1월인데, 쌤 처음 보는 거지. 쌤이 워낙 이제, 제야에 묻혀가지고 이제 그 촬영을 주로 하거든요. 쌤은 촬영하고 항상 이제 법 과목하고 시간이 겹칩니다. 제가 그래서 저녁 수업을 안 하니까 저녁에 하면 이제 애들 좀 올 건데 보통 법 과목이 있으면 아침이나 이렇게 오후에 해요. 오후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촬영으로 주로 봤을 겁니다. 촬영으로 봤는데 오늘 이걸 또 현강으로 보니까 반갑네. 반가운데 여하튼 4번 또 정리합시다. 4번 정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현장에 오면 쌤이 상당히 반갑긴 반가워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1월부터 이제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잖아. 올리면은, 그러니까 변리스쿨은 당연히 많이 듣는데 다른 학원에서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못 보잖아. 나는 촬영을 주로 중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이렇게 나가서 걸으면 우리 변리스쿨 학생은 아닌데 막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뭐 한우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뭐 매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많습니다. 생물 강의는 쌤이 거의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많이 듣는데 하여튼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이렇게 얼굴 보면 쌤이 상당히 좋아.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잘 왔고. 자, 일단 4번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또 같이 정리합시다. 4번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진화 관련해서 변리사에 나올 만한 걸 이제 정리합니다. 거기 이제 오파린이 있죠. 저거 말고 오파린. 저 오파린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흐름을 잡아야 되죠. 지금 만약 변리사에서 이제 진화 관련해서 문제를 낸다라면 뭐 이상한 걸 낼 수는 없어요. 변리사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정통적이면서도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를 내는 겁니다. 아까 3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걸 내는 거야. 4번도 마찬가지죠. 이상한 생명 기원서를 낼 수는 없습니다.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맞죠? 별표 치고. 요거를 이제 준비하자는 거지. 자, 가볼게. 우리가 최초의 물질은 이제 무기물입니다.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탄소 베이스가 아니야. 알겠죠? 탄소 베이스가 아닌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시작할 때 무기물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 자, 보세요. 요 의미가 뭐냐면 유기탄소입니다. 탄소. 그 탄소 베이스가 된 게 나온다는 뜻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탄소 베이스, 탄소. 탄소 베이스. 나왔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파린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중요하죠. 별표. 거기 보니까 코 뭐라고 하냐면 아세르. 코아세르베이트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맞죠? 이게 코아세르베이트는 누가 주장을 했느냐면 얘가 주장했죠. 얘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자야. 오파린이 이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거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동그라미 치면 돼요. 동그라미 치면은 유기물인데, 유기물이 이렇게 N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아주 변리사 1차스럽게 얘기하면 이 코아세르베이트가 뭐냐면은 유기물이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야. 모여 있는 거죠. N개가. 그래서 모여 있는 방울. 요거를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합니다. 자, 흐름 됐죠? 코아세르베이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흐름을 잡았어. 그래서 대충 보면은 여기까지 오면 보기가 다 줄어듭니다. 한 2개밖에 안 남아요. 예를 들면 1번하고 2번 이런 식이죠. 다 줄어들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는 3번하고 연결돼요. 3번. 3번하고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맞지? 3번하고 연결돼요. 3번 문제. 혐기성 종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독립영양인데, 이 독립영양은 이제 뭐냐면 이 혐기성이었잖아. 혐기성인데 독립영양 같은 경우는 뭐가 많으냐? 절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리사 시험 칠 때는 주로 호기성이 많아. 동그라미 딱 치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독립이죠. 요때 주로 일반적으로 뭐냐면 화살 표시한 다음에 O2가 발생합니다. 요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색유네. 남색. 이게 남색이에요. 남색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혐기성 종속, 그 다음에 호기성 독립영양. 그리고 어떤 교재에 따라서는 독립영양은 굳이 호기성이다, 혐기성이다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독립영양이라는 생명체가 O2를 발생시켰잖아. 그래서 O2를 발생시켰는데 본인이 거기에 살잖아. 그 벌써 이 문장 안에는 호기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호기성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독립영양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됐죠? 화살 표시. 여기 뭐겠어요? O2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뭘 쓸 것 같아요? O2가 발생했으니까 호기성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나오고 여기 등장하죠. 호기성, 종속, 영양. 그럼 시험 문제 또 내볼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종속 영양 있죠. 요 줄 닦으면. 종속 영양은 당연히 혐기성이 먼저고 호기성이 나중에 됩니다. 이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보면은 보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보기에서 보면 뭘 골라라 라고 했느냐면 요거를 2번을 고르면 되고, 거기다가 그 추가를 해놔도 됩니다. 맞죠? 혐기성, 종속. 이게 혐기성이라는 말을 적어 놓으면 돼요. 혐기성 말 적어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독립영양인데, 자, 여기에 뭐를 넣어도 괜찮냐면, 이 독립영양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요. O2가 발생했잖아. 그래서
강압성 독립 영양이라고 적으면 되고,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남세균입니다. 이 남세균은 변리사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알겠죠? 변리사에서 기출문제 보세요. 변리사 1차. 변리사 1차에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화, 오파린 이런 가설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변리사 기출 23년치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풀을 하면서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같이 딱 보고 여러 번 해독이죠. 여러 번 해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교시당 내가 6, 7문제 리뷰를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가 쉽게. 자, 이 챕터에 가보면은 이제 생물의 원자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생체 고분자 뭐 그런 거겠죠. 뭐 분자 또는 원자 뭐 이런 것 좀 다뤄보겠습니다. 잘 적어놓고 이제 그 다음 챕터인데 생물의 원자적 구성이죠. 여기 보면 생물의 뭐 구성 맞죠? 생물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뭐 1번부터 해서 좀 보는데 이번 시간에는 1번에서 제가 한 3번까지 보겠습니다. 알겠죠? 1번에 3번까지 보고 좀 쉬었다 갈게.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요 문제 괜찮죠? 자, 1번 별표 하나 치세요. 잘못된 걸 골라야 돼. 자, 1번 보자. 1번. 자, 생물의 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사한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최대한 잘못된 걸 골라야 되겠죠. 잘못된 걸. 그러면 생물의 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유사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요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 문장은. 알겠지? 그래서 효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예를 드는 거야. 만약에 이제 어떠한 뭐 육식동물이 있어. 예를 드는 거야. 육식동물에 리파제가 있으면 나도 리파제가 있는 거야. 지금 그 문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 다음에 꼭 이제 나는 유인원이고 사자는 유인원은 아니죠. 서로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르지만 효소가 동일하다라면 유사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지금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유사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거 골라야 되니까 가보자. 2번. 생물 개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생물 개체 간의 DNA 분자에 내재하고 있는 유전 정보. 맞죠? 유전 정보. 자, 이제 보세요. 자, DNA인데,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명체마다 좀 다르겠죠? 이런 걸 선택적인, 유전자 발현을 좀 하겠죠. 그러면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도 거기서 찾을 수 있고 차이점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DNA 분자에 내재하고 있는 유전 정보인데 이 유전 정보가 다 똑같이 발현되는 건 아니죠. 생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발현한다. 뭐 그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고. 자, 3번. 모든 생물종의 세포는 수많은 같은 분자로 구성될 수 있느냐. 자, 세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세포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은 주로 이제 세포 같은 경우는 CHO죠. 물론 딴 것도 있어요. 딴 것도 있는데 CHO를 뭐로 중심으로 CHO를 중심으로 분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맞잖아. 수많은 같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죠. 세포는 맞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나도 H2O가 물인데 다른 놈도 H2O가 물인 거예요. 지금 이거죠. 맞죠? 그래서 수많은 수많은 같은 분자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 그거 틀린 건 아니지. 자, 4번째. 자, 별표 치세요. 세포에 들어있는 DNA 내재된 유전 정보는, 자, 이거 잘 읽어야 돼. DNA 내재된 유전 정보야. 모든 생물에서 서로 다른 암호로 번역된다.
자, 반론을 딱 제기하면 되겠죠. 서로 다른 암호로 번역, 아니죠. 왜 아닌지 보여줄게. 예를 들면, 원액이 됐든지, 봐봐라. 진액이 됐든지, 상관없이, AUG는 뭐지? 그렇지. AUG는 게시 코돈이죠.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잖아. 게시 코돈이야. 그 다음에 뭐, UAA, UAG, UGA죠. 이것도 다 똑같죠? 뭐로 똑같으냐면, 종결 코드로 똑같죠?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은, 모든 생물 서로 다른 암호로 아니죠. 똑같죠? 맞죠? 예, 똑같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DNA 나선형 사슬을 염기라고 부르는 4가지 기본적인 화합물이 구성된다. 요것도 맞죠. 4가지 기본적인 화합물인데, 4가지 기본적인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A, T, G, C를 말하죠. DNA 기준. 만약에 RNA면 A, U, G, C죠. 4가지 화합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아마 여러분들이 1번을 딱 봤을 때, 세모로 가져갈 수는 있어요. 세모야. 그러니까 잘못된 걸 골라야 되니까 아마 쭉 읽어 갔을 거야. 맞지? 이렇게 쭉 읽어 갑니다. 쭉 읽어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딱 돼 있어야 돼? 만약에 잘 들어. 4번이 나오면 이거는 워낙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4번을 체크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4번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더 세모에 가까운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기출 문제 23년치 풀어보면 알겠지만 세모 잘 안 줘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무조건 확실한 이런 정답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세모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정답이 있고 세모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세모가. 근데 확실한 정답이 무조건 있어. 그래서 뭐를 하라고 하느냐면 내가 23년치 내가 기출 강의를 찍어놨잖아. 이걸 한번 쭉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23년치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은 생물 기준입니다. 다른 뭐 물리나 화학 모르겠고 생물 기준으로 뭐 복수 정답을 해주거나 정답 처리가 같이 해주거나 한 게 23년 동안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 내만 신기하나요? 대단한 겁니다. 한 문제 정도만 복수 정답을 처리해주거나 했지 나머지는 딱 정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생물은. 그래서 무조건 답이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게 보기를 만들어 주니까 확실하게 아닌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세모를 선택하지 말고. 2번.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6대 원소. 자, 6대 원소. 그러면 이제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4대 원소 나올 수 있고요. 6대 원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보자. 4대 원소는 CHO. 3대 하면은 CHO라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중요하겠죠. 하나 추가되는 게 누군지 알아요? 하나 추가되는 게. 생물이야. 지구과학 말고 N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대 원소를 고르라고 하면 CHON을 고르시면 돼. 근데 6대를 고르잖아. 그러면 CHON이죠. N 한 다음에 누구를 골라야 되냐면 S하고 P를 골라줘야 됩니다. S하고 P.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지만 S는 단백질을 표지할 때 많이 씁니다. 맞죠? 그다음에 P는 뭐를 표지할 때? DNA를 표지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왜 N은 다 쓸 수 있어요. 단백질을 표지할 때나 DNA 표지할 때 다 쓰기 때문에 N은 가만 놔두고, 맞죠? 우리가 허쉬하고 체이스 씨름할 때, 맞죠? 35 가지고 하죠. S. 이거 32P입니다. 32P 가지고 할 때는 DNA 표지. 35S 가지고 할 때는 단백질 표지.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6대 원소는 CHONSP. 자, 그래서 한번 골라볼게. 몇 번이야? 그렇지. 4번 됩니다. 4번.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 4번.
만약에 4대 원소 고르라고 하면 N을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대 고르라고 하면 CHO.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대는 CHO. 4대는 N을 추가해. 4대. 그 다음에 6대는 S하고 P를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문제 구성. 자, 됐죠? 오케이. 2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3번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치아죠. 치아를 구성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답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바로 칼슘 나올 수 없어요. 알겠죠? 답이 4번인데 인도 가능해. 요까지만 읽으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뼈하고 이를 구성하는 거는 인하고 칼슘 두 개가 되는데 보통 시험 문제 풀 때 뒤에 읽어봐. 혈액 응고에도 관여해야 돼. 그러면 혈액 응고까지 들어가면은 누가 되느냐면 칼슘이 되죠. 왜 그래? 뭐 이런 거 했잖아. 요거하고 쉽게. 우리가 혈소판이 있죠. 혈소판이 있어요. 그 상처 나면. 그러면 혈소판에 누가 이제 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트롬보플라스틴. 같은 말입니다. 트롬보키나제가 혈소판에서 분비가 되죠. 트롬보플라스틴 또는 트롬보키나제. 그러면 프로트롬빈이 뭐가 되느냐 하면 트롬빈이 되고, 트롬빈이 다시 뭐가 되느냐 하면 피브리노겐, 그렇지, 피브린이 되죠. 피브린이 된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혈구 성분들이 막 뒤죽박죽 되겠죠. 뒤죽박죽 되면서 찐득찐득한 거, 이거를 혈전이라고 하든지 요거를 혈병이라고 하면 됩니다. 혈병. 요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장하잖아. 요렇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요렇게 되면 혈액이 응고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혈액이 응고가 이제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논리였느냐면, 우리가 트롬보키나즈하고 누가 반응을 이제 한다고 했냐면 요거죠. 비타민 누구야? 그렇죠. 비타민 K하고, 그렇지, 여기 나오죠. 요거죠. 칼슘이 있으면 결국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죠. 여기에 인산이라는 말이 없죠. 인산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칼슘을 일단 정답을 일단 선택을 하면 되고, 칼슘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지연을 한번 해보자. 자, 기억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자, 지연은 여기 지연이죠.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은 혈액 응고를 지연해도 됩니다. 혈액 응고를 지연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지연. 자, 기본 이론 들었으면 한번 적어보자. 와파린. 그 다음에 옥살산, 나트륨, 시트르산, 나트륨 맞죠? 옥살산 나트륨, 시트르산 나트륨 아니면 EDTA. 여기 이제 칼슘을 제거하는 겁니다. 칼슘 제거해서 혈액 응고를 지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히루딘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히루딘은 거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항트롬빈이라고 하면 되고, 항트롬빈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요게 여러분들 그렇죠. 요게 헤파린. 간이죠, 간. 잘 알아두고 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만세포라든지 기타 등등등. 맞죠? 이렇게 하면 돼요. 비만세포, 뭐 간, 뭐 이런 데서 헤파린을 만들면 헤파린은 항트롬빈을 활성화시키는데 항트롬빈이 뭐 하는 거야? 트롬빈을 억제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빨간 색깔이 나오게 되면은 혈액 응고를 지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앞쪽에 원자적 구성을 공부하는 거지만 이렇게 지금 이거는 주로 호흡하고 순환계 쪽이죠. 호흡하고 순환계 쪽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교시는 이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여하튼 바로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또 뭔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기본 이론을 듣고 웬만하면 이제 기출이죠. 기출 저는 23년치 정리해 주니까 23년치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단풀입니다. 단원별 문풀 들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만약에 기출을 아직 정리를 못 했으면 요게 먼저입니다. 알겠죠? 요거 먼저 하세요. 알겠죠? 요거 다 하고 단풀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단풀이 먼저가 아닙니다. 단풀이 먼저가 아니고 요게 먼저입니다. 알겠죠? 요거. 그리고 이제 그 매년 그 변리사 성격이 좀 다르지만 최근 기준으로 치면 기본하고 기출만 빡세게 돌린 애들 기준으로 이렇게 변리사 스쿨 학생들 나중에 시험 치고 이렇게 같이 좀 얘기해 보면 기출까지 들어도 8개, 9개 이렇게 맞춰요. 근데 이제 매년 좀 다르잖아. 그래서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해는 한번 우리 속된 말로 한번 죽어봐라 이런 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단풀을 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변리사의 난이도로 치면 23년치까지 정리되어 있으면 보통 8개, 9개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출까지만 하자.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파란 색깔이 먼저야.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먼저입니다. 그래서 선생으로서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선생으로서 이게 먼저야.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만약을 대비하는 거야. 만약에 어려운 연도가 나올 수 있죠. 그게 여러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단원별 문풀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각 파트별로 보면은 주로 뒤쪽에다가 어려운 문제들을 한두 개씩 넣어 놨어요. 예를 들면 이 챕터에서는 5번 보이죠? 이 챕터 봐봐. 우리 지금 이 챕터 하고 있잖아. 5번 문제 보면 어렵게 생겼죠. 그 다음에 능가 봐. 3챕터에 보면은 몇 번? 7번, 8번이야. 보이지? 7번, 8번 어렵게 생겼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구경시켜줄게. 4번 봐봐. 4챕터. 4챕터에 보면 몇 번이야?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보이지? 그림을 좀 주고 좀 길게 해서 연습시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나오는 연도가 있을 수 있어. 그거를 대비한 단원별 문풀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단원별 문풀의 취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게 너무 젖어 있지는 말라는 거야.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주는 이게 돼요. 그 다음에 객관식 풀이라서 객은 있지만 이게 객입니다. 이게 손님이야, 손님. 이게 객이야. 이게 주객입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안 돼요. 이게 단원별 문풀이 주가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게 주예요. 이게 주객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면 쉬어도 돼. 알겠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 한 7개 정도 정리했고요. 각 교시마다 제가 이렇게 6, 7개 정리하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뭐 현장이 됐든지 인강이 됐든지 여하튼 요 강좌의 취지를 잘 알고 따라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갑시다.